자, 그러면 첫 번째 사심위부터 시작합니다. 박살났습니다, 이분. 뭐 개인적으로 인류애적인 차원에서는 아이고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학재 인천공사 예, 사장님. 아유,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보고 현장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정말 보는 사람은 볼맛이 났는데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분이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명장면이 먼저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공항공사 사장 계세요? 인천공항공사. 여기서 출국 검색하시죠?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예, 예.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피 한번 체크해 듣겠습니다.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뭐 아니 총기. 외환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 서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 업무는 이제 전체적인 업무로 봤을 때 당연히 인천공항에서 하는 주로 하는 거잖아요. 업무는 그렇죠.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아니,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 적발해서 자꾸 세관으로 자꾸 옆으로 넘기면은 세지 말고 의무 그 업무 불법 중에 있는 거죠.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라든지.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외환 불법 반출에 무섭긴 하죠,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예, 나 저희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가능해요 안 해요? 예, 뭐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되느냐 굳이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시간을 예, 보내세요. 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세관 쪽하고 돼요. 협의를 좀 하세요. 그 자기 실무적인 대책에 거라서 잘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현실적으로 네? 그럴 수 있으나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39페이지에. 요거 맞아요. 진행 책 정도가 어떻게 수치를 돼요? 물어보는데 대통령은 모든 것을 이미 털려서 지금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이때는 아마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예, 예. 후르가다 공항이니 무슨 예, 후르가다 공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진척됐냐고 묻잖아요, 내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지금 참여 의사를 이집트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거 써져 초기 있잖아요. 단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써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정말 상황입니다. 거기 같이 온 사람 있어요? 예, 배석자 없습니다. 언제 사장 지금 그랬어요. 가셨어요? 안쓰러웠어 요거는. 배석자가 없어서. 2023년도 6월달에 갔습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그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인류애가 살아있습니까? 네. 저는 배석자가 왜 없었어? 좀 여기선 좀 안 됐어라고 하셨는데 네. 본인이 어떤 거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 본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모르는 걸 아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을 같이 함께 했어야 됩니다. 네. 배석자를 함께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보면서 어찌됐든 간에 타겟이 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정무적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전 정권이 됐으니까 나를 타겟으로 하겠군.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물론 지금 이 현상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철저하게 더 준비를 했어야지. 아니면은 털리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배석자도 옆에다 두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 모르겠어요. 뭐 자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저렇게 와가지고 실무적인 것을 대답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추자 말에 동의하고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보십니까? 상황을 처음 겪는 거겠죠. 이제 이학재 사장 그렇죠. 입장에서는 뭐 그 전에도 업무 보고를 계속 했을 텐데 이제 네.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백지 하나 보다가 중학생도 알아보고 뭐 있게 숫자 같은 거 하라고. 귀찮으니까 뭐 적당히 하고 빨리 한 이제 소맥 말러 가야 되니까 5시야. 한잔 해야 되거든요. 길어지는 거 맞네. 싫어하거든요. 그래. 보고가. 짧게 해라고 짧게. 예, 근데 네.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하다가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처음 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상사는 처음 만나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로는 이제 싫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브리타를 맞은 거고 아마 저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이 본인한테 그 지목이 오기 전까지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말아라. 제발 오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 진짜 정무 파악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냐하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아니 뭐 대통령께서 특이한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라고 얘기를 네. 했으면은 창피 한번 당하고 끝나는데 아는 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치. 뭐 유해 물질이 어떻고 근데 지금 유해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자꾸 논점을 회피하면서 시간만 때우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질문을 여러 차례 하면서 이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이제 네. 그런 상황으로 좀 자초한 면이 있는 거고 무엇보다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짧게는 했습니다만은 그러셨어요? 이제 위에 까다로운 상사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업무 보고할 때는 뭐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혼나다 보면은 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안 혼나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가는데 아마 이학재 사장은 전혀 준비가 지금 잘 업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아마 지금 외압 일반 출만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 아무거나 갖다가 또 물어봐도 네. 아마 저렇게 좀 어버버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전 윤석열이 픽한 인사들의 아주 저건 공통점 아니냐.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아마 창피를 많이 당한 거 아닌가 저분도 싶어요. 삼선 의원 출신인가 뭐 이렇다면서. 구청장도 2번인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업무 보고를 늘 받기만 했었지. 받기만 했지 예, 해본 예. 적이 없는 거지. 구청장도 나왔다가 그 총선 나가려고 중간에 버리고 나가버려서 그렇죠. 욕 대단한 많이 사람.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힌트가 있네요.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업무 보고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술 마시기 직전에 약간 스몰 토크 정도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준비해온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평소에 띵가띵가 놀더라도 내가 어디 가서 뭐 해야 된다 하면 벼락치기라도 해올 텐데 실무도 파악이 안 됐는데 준비도 안 됐는 즉 태도조차도 갖춰오지 않았던 저 모습이 여기서 드러난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전형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부사를 무지하겠습니다. 너 이번에 시험 공부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최선을 다할 거야. 진짜로 진짜 공부 기계 될 거예요. 전 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의미 하루에 없는. 몇 시간 어떻게 공부 계획을 갖고 있냐고. 그렇지. 그러면 열심히 할 거야. 진짜 죽을 만큼 할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됐어. 이런 애들이 정말 속이 뒤집어진단 예. 말입니다. 이 전형적인 모습 제가 아까 보면서 써봤는데 열심이라는 부사 답답하죠?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같이 이래버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딴 얘기하기, 얼버무리기. 그러니까 시간 그래서 때우기지, 시간 맞습니다. 때우기. 시간을 끈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싫어하잖아요. 혐오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욕을 그냥 버려서 만든 무지하게 큰일 나. 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이런 말도만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말 하면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한테 박살납니다. 아니 그리고요 그거는 대통령도 중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쓰여 있길래 내가 묻는 거다. 현재 뭐 이렇게 진행 중이다.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럼 그 단계를 한번 네가 구술로 설명해 봐라라고 하고 있는데 써여져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워딩을 읽는 꼬라지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픽 인사가 가지는 한계를 그대로 지금 이학재 사장이 좀 대표로서 보여준 거 아니냐 싶고 사실 업무 보고라는 게 그 뭐 한 20-30페이지 기관마다 이게 정리가 돼서 기관의 현황이 나와 있고 네. 또 현안들에 대한 짤막한 한 3줄짜리 요약이 돼서 이제 보고서 형태로 대통령께 올라가는 네, 건데 네. 사실 보고자 입장에서는요 그 내용만 외워서도 안 돼요. 그럼요. 아니 현안이라는 게 얼마나 많고 그 현안들도 파악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후루다 공항 네. 공항에 대해서도 따질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만 일부 그렇죠. 적어 놓은 걸 겁니다. 네. 그럼 대통령께서 그거 읽으면서도 아니 외적인 거 궁금한 거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배석자 없이 본인이 갔다 오면 본인이 준비를 해서 그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성실하게 해야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참 저는 보면서 저 공항공사 사장이면은 연봉도 몇 억대 받을 그렇더라고요. 거고 굉장히 그 알짜 자리로 해가지고 서로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데 네. 가서 누리기만 누리고 그 네. 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되면요 부사장이나 본부장들 그 기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런 상사 얼마나 속여먹기 좋습니까? 저 공항공사 잘 업무 돌아갈까요? 사장의 상태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바로 거거든요. 그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 사람도 네. 업무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본인의 그 현장에 돌아가가지고 밑에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거잖아. 와, 저 사람은 진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질문도 제대로 던지지 요지도 못했겠구나. 이해를 못하는 네. 거예요, 지금. 저도 업무 보고를 해봤잖아요. 그럼 업무 보고를 하려면 진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밤새서 해야지 밤새서. 맞아요. 거의 뭐 몇 주일을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네. 몇 주를 이렇게 딱 쓰면
예상 질문지까지 뒤에다 첨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모범 답안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서 질문이 들어오면 너무 다행인 거고 그 외 질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의 분야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네. 모르니까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심지어 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아 진짜 이거는 준비가 아니 그리고 제로였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하는 걸 좋아하시고 천직이라 하시더라도 대통령은 지금 보고받는 기관들 몇백 개입니까 지금? 아니 몇 부처에 그 산하기관, 유관기관까지 다 합치면요. 네. 몇백 개의 국가기관들의 업무 보고를 한 번에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께서 그거 파악하는데 시간 더 쓸까요? 이학재 사장은 자기 기관 것만 하면 돼. 그것도 매일 밥 먹고 맞아요. 출근하고 매일 보고받는 거. 네. 그것만 이해해서 오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저렇게 부실하게 이해했고 업무 역량이 저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건 본인이 창피를 당해야지. 그걸 가지고 또 깨졌다고 또 페이스북에 SNS에 또 정치인답게 아이고. 또 국민들한테 잃는답시고 뭐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저를 힐난했어요 이러는데 힐난이라는 건 안 좋은 단어거든요. 예. 대통령이 그냥 본인을 뽀개버렸다는 식의 안 좋은 단어를 썼는데 아니 도둑놈 들어와가지고 신고한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이 그러니까요. 잘못한 거지 왜 신고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엄한 논리를 갖고 왜 들어가 대통령을 뭐라 그러는 책갈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죄수법이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를 어떻게 봅니까? 뉴스에 모든 게 다 나오는데 그럼 알리지도 말아야 되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럼 소리 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는 그 방법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는 거네. 범행을 그리고 알려준 거네. 책갈피 관련된 거는 한 10년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뻔히 그렇구나. 상상되는 수법이잖아요. 아,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재미있는 게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돈 없는 찍어 누르기라거나 아니면 방금 이학재 페이스북처럼 개인에 대한 힐난이라거나 저는 아주 재미있는 거는 갑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왜 갑질인데? 저는 이게 왜 갑질이 진짜 왜 그러냐 왜 돈이 세금이 나갑니다. 아까 돈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데 2억 후반대입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의전까지 30% 받고. 성과금 그렇죠. 의전도 네. 받고요. 그거 다 뭔데 세금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내는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진짜 돈 세금 나갈 때 아까워 나도 아까워요. 아 이거 잘 쓰고 있나 궁금하잖아. 네. 아 저렇게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돈 없는 찍어 누르기 힐난 갑질 이런 거는 방금 그 기사에서 뽑아온 거예요. 네네. 기사에서 아무리 왜곡을 하려 그래도 이번에는요. 영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죠. 원본을 다 봐버렸어. 네. 우리도 눈이 있어, 귀가 있어, 생각하는 뇌가 있어. 얼마나 우리도 다행이에요. 판단하고 있다. 아니 갑질은 이런 거죠.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시키면서 중계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보고하세요. 뭐 이런 게 갑질이지. 아니 예를 들자면 여기 와서 저와 눈 맞추세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여기 손등에 입 맞추고 무릎 꿇고서 보고하세요. 이런 게 갑질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님. 네. 아니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부실하고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 밝혀내고 있고 상급자로서 충분히 지적할 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꾹꾹 감정을 누르면서 네. 진짜 참다 저 정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갑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앞으로도 말 안 듣는 뭐 집안에 문제 일으키는 네. 막내가 엄마한테 혼날 때 엄마 갑질이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야, 엄마라고 나한테 지금 갑행세하는 거야? 엄마 힐난하지 저는 마, 언제까지 이게. 엄마의 을로 존재하나요? 나 학제 화났다. 아니, 그러니까 좀 단어를 그만 오염시키고 그냥 그 맞습니다. 영상 보면 알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학재 인천공사장 뭐 힐난을 했다, 뭐 갑질을 했다,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사실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짚어볼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전체적으로는 저도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네.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다 챙겨봤는데 그 대목마다 굉장히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좀 논쟁의 방식이라서 네. 상당히 몰입감이 높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저는 매우 성공한 그런 국민 보고대회 네. 아니었나 싶고 저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서 공직자들도 업무 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저 질문을 못 해요. 네. 다 파악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저기서 다 비추고 있는데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지적하는 것도 공부가 엄청나게 아니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엉뚱한 질문하면 대통령 욕 안 먹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걸 감수하면서 하는 거고 맞아요. 그 최근에 농림부의 그 식량국장 있잖아요. 잘생기신 분. 네, 콩 관련된 뭐 외모도 GPT. 훌륭하시지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뜬 거예요? 콩 GPT 콩 누르면 GPT. 다 나오잖아요. 아, 수치가 바로바로 긴장하더라고요. 나오죠. 콩미나이 누르면 나와요 그냥. 콩로드. 아 그래서 누르면 다 나오니까 그럼 네. 국민들이 아니 물론 뭐
장학 퀴즈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맞아요. 업무 파악이 돼 있고 나름대로 챙기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야 네. 국민들도 안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 있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송미령 장관이 뭔가 수치를 제대로 답하지 못했을 때, 아 소관 부서가 아니면은 그것까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죠.라고 그렇죠. 지위를 인정해주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지적당했다고 해서 저한테 지금 갑질하고 계십니다. 저를 힐난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아니 그럼 논리적으로 앞으로 수능 모순이다. 시험 보고도 우리 수험생들이 네. 교육과정 평가 원장님한테 왜 이렇게 힐난하시냐고 왜 갑질하시냐고 해야겠네. 그럼 날 앞으로. 왜 내가 망신주셨다고. 틀리는 문제를 냈냐고. 나는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답이 더 이상 5번이냐고. 참지 않겠다고. 나를 힐난하는 나 거냐고. 고3 지금. 더 이상 못 참아. 한국교육과정 평가 원장님 갑질하지 마시라. 이 뭡니까 이게 지금. 아, 나 근데 방금 열심히 얘기한 것 해야죠. 중에 이거 굉장한 게 하나 있네. 어떤 거요? 리더가 되면 어떤 대통령도 리더지만 장관도 리더잖아요. 그럼요. 근데 장관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네네. 파악하는 것 자체가 업무 파악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업무 옛날에 파악이야. 한번 말하지 않았어요? 네. 대통령이 이젠 그때 후보 시절이었는데 누군가를 혼내야 되는 자리였는데 그 혼낼 사람이 없고 거기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 저랑 그때 당시 대선 오빠랑 독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지. 난 진짜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 조직의 마련이잖아요. 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때 후보께서 후보님이, 저한테 김묘성 팀장은 지금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 바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땐 빨리 담당자 부르러 가야지. 근데 담당자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지. 그렇다면 내가 그때 이렇게 무슨 메시지를 이만큼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쭉 펼치십니다. 쭉 펼치시더니 여기서부터 어떻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다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를 전달해라. 바로 그때 바로바로 보고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거를 바로 나한테 피드백을 줘라 해서 내가 앞에 같이 펼쳐놓고 받아 적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담당자 전화해가지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너무나도 떨렸지만 되게 신뢰가 됐던 건 이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구나. 아니 보통은 보이는 사람 그냥 하기 마련이거든. 그렇죠. 와, 보통은. 이렇게 되겠어.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업무가 무엇인지 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말을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거기서 리더로서의 약간 신뢰 이런 게 생겼던 적이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학재 사장이 너무 좀 유치하게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예. 업무 보고와 업무 파악은요. 영어로 치면 ABCD 정도입니다. 그게 기관장의 전부도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안 할 거면 못 들어가서 월급 받습니까? 업무 파악은 보통 가면 1, 2개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3억이 넘어요. 네, 맞아요. 업무 보고도 받으면 본인도 본부장들한테 쫙 돌아가면서 업무 보고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보고자지만 돌아가면 보고 받는 자고 또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업무 파악이 끝나고 오히려 그 기관의 공공 혁신이라든지 조직 혁신 내지는 지금 그 공항공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창조적인 업무들을 해내야 되는 아이디어까지 가져야 좋은 사장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아니 기본 ABCD도 모르는데 1형식, 2형식, 5형식 아니, 뭐 하겠습니까 영어 문장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국민들 보시기에. 근데 더 웃긴 거는 임기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온 지도 임기가 3년인데 3년이야. 벌써 3분의 2가 지났어. 아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3년이면 지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말도 시작하겠어요. 그럼요. 아이고. 의사 애들도 가능합니다. 옹알이 다 끝낼 나이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아니 근데 그렇다면 엄마랑 3년 프리토킹 할 동안에 나이다. 업무 보고 Hi mom. 세 살이면. 밥 줘요 플리즈. 전 3살 때 토론을 했거든요 집에서. 무슨 저희 누나랑 토론했습니까? 3살 때. 힐난하지 말라고. 어머니 된장국이 매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의 말이 좀 갑질 빨라가지고. 참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애드립 나오니까 다 입 터져가지고 지금. 근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아 그러니까 ABCD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진행자님 요거 진행 잡아주시죠. 업무 아니 나도 보고는 애드립 치고 싶어. 나도 농담 따먹기 하고 싶다고. 진행자의 수명.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업무 보고는 ABCD다. 네. 이거 정말 이학재 사장 본인의 수준을 좀 아셔야 지금 낙제점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저 자리에 단 하루라도 있을 자격이 네. 있습니까? 자질이 있습니까? 준비가 맞다. 되겠습니까? 근데 뭘 자꾸 페북에다가 또 혼났다고 또 찡찡찡찡. 힐난했다고 징징거립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 업무 보고에서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이학재랑 우리가 좀 이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사이에 제가 정리한 것 중에 이 얘기 들어가면은 제가 또 열이 잔뜩 받아가지고 누구요? 까먹을 것 같아서요. 준석이 얘기하기 아, 전에. 예. 하기 전에? 전에 네. 업무 보고 관련해서 아까 왜 좋은 내용 되게 많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경제 혁명
형벌을 합리화하는 TF 빨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형사처벌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느리고 잘 되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벌금이나 과징금 같은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자. 요렇게 말씀 주신 거 저 굉장히 좋았고요. 왜냐하면 걔네가 가장 소중해서 이것만은 못 잃어 하는 게 돈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전세 사기 관련된 얘기 한 네, 것도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피해자한테 네가 소송해서 받아내라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가해자한테 받아내겠다는 책임 행정 강조한 점도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전혀 정말 안 찾기가 힘들고요. 아니면 그러니까요. 너무 건조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이 틀 자체가 다른 건데 이거 정말 좋았는데 기사가 거의 없어요. 뭐냐면 농업 지역 쪽인데요. 농어촌이 완전 약간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입장인 것처럼 항상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진짜 농어촌 기본소득 K푸드 수출 관련 얘기를 하면서 지방을 그냥 복지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 동력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더라고. 저는 이게 뿌듯하다. 틀이 달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사람 빠지는 거 맞고 돈 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이거 기사로도 너무 힘들어서 많이 찾기가 힘들어서 한번 말씀을 아유, 드려봅니다. 너무 너무 좋았던 거 좋네요. 하나만 더 네, 추가하면 네. 그 철도청 코레일 상대로 다원시스인가요? 거기 그 납품 단가를 낙찰 받아가지고 60% 이상을 선급금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도 납기가 안 돼가지고 불량 부품 나오고 거의 그러니까 국가가 집단 사기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런 문제 제기도 대통령께서 하셨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그동안 그거 아신 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이렇게 돈이 새고 있고 네. 정말 그 행정 자체가 너무 구리구나라는 거를 국민들 앞에 알리는 이런 효과. 그러니까 전 이번에 국민보고대회를 하면서 참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보 제공 차원에서 네네. 매우 좋았다. 그 철도 덕후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그 철도 덕후들이 네. 이번에 그거 우리는 몰랐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아, 그랬구나. 소리를 내고 있었군요. 거기서 커뮤니티에서 이미 대제명, 가제명 난리 났어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드디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건 엄청난 통쾌함이 그렇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